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망가지고 있는 콩팥 질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만성 신부전증은 특히 노년층한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콩팥이 망가지고 있을 때 신경 써서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만 빨리 치료를 해도 악화되어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고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특히 손발에 이런 게 보이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후에 소변을 보고 나서 이것이 있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리 없이 망가져서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콩팥 질환을 막으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 전송시대입니다. 만성 신부전증은 특히 노년층한테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기준 만성 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 26만 명 중 70대가 29.4%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3.8%, 80세 이상이 22%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만성 신부전증은 남성한테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만성 신부전증은 왜 이렇게 노년층한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노화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노년에 많이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는 약 40%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당뇨를 앓다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행되어서 2, 3일에 한 번 병원을 다니면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란 3개월 이상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악화되면서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 제 기능을 못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악화되면 병원에 가서 기계로 혈액을 빼내서 노폐물을 걸러서 다시 집어넣는 투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투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 가까운 지인도 당뇨는 아니었는데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쪽 콩팥 기능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투석을 하면서 한 15년 정도 되니까 이젠 심장 기능도 나빠져서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더 늘어나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요즘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 혹시 모르니 미리 하직 인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말고 힘내자 라고 했더니 그래도 나중에 자기가 전화를 안 받으면 죽은 줄 알아라 라고 하더군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고 나서 며칠 시간이 지난 후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그 사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연락을 안 해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도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성 신부전증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알아채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각 증상이 생겨서 만성 신부전증을 진단받게 되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만성 신부전증의 특징적 증상을 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꼭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섭취한 식품과 약물 복용 이것과 상관없이 소변색이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소변 볼 때마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혈뇨가 보인다면 방광염이나 요로감염, 요로결석, 종양, 사구체 신염 이런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장내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소변 보는 횟수가 변하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평소보다 소변 보는 횟수가 증가하거나 야간뇨가 있을 때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 여자는 방광염, 남자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진행된 만성 신부전증의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소변을 봤을 때 소변에 거품이 보이는지 이것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가 바로 거품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변에 많은 양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을 때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고 다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아침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정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도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변을 봤을 때 잘 사라지지 않는 커다란 거품이 발생한다면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것은, 오전보다 오후 소변에 많은 거품이 보인다면 콩팥 질환인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왜냐? 아침 첫 소변은 밤새 신장이 소변을 농축시켰기 때문에 거품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품료가 나오는 이유는 소변의 정수기 필터인 콩팥의 사구체가 고장나면서 하루 300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거품이 생기게 된다고 했는데요. 또한 간헐적으로 옆구리 통증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옆구리 통증은 콩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상은 아니지만 콩팥과 요로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와 콩팥 결석, 종양 등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붓는 증상은 없는지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몸이 붓는 증상이 생기고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꼭 신장내과 쪽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신이 붓는 증상은 콩팥 질환 또는 심장, 간, 갑상선 질환, 이런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신 부종의 정도가 심하고 부종이 계속된다면 신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꼭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부종이 주로 발등부터 시작해서 손과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붓고 늘 피곤하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노년층에서 급증하는 콩팥 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들어 오후 소변에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보이는 건 아닌지, 손이나 발등에 부종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